네, 부재와 시스템 중에 부재, 3차원 부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원 부재는 그 부재를 규정하는 디멘전이 x, y, z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 차원이 높아갈수록 우리가 부재의 효율성이 높아지죠. 1차원보다는 2차원, 2차원보다는 3차원이 부재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 왜 그렇죠? 우리가 배웠죠. 어떤 부재라고 하는 건 곡률이 있을수록 주름이 있을수록 효율이 높아진다. 우리가 달걀의 예를 통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차원 부재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2차원으로 되는 거가 전체적으로 물량이 적죠. 자, 이거보다는 이렇게 3차원으로 되면은 얘가 더 물량이 더 적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3차원 부재야말로 가장 효율성이 높은 부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3차원 부재를 마음대로 쓸 수는 없죠. 왜냐하면 3차원 부재라는 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주름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지붕이나 이런 거는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바닥을 쓸 때는 항상 평평한 바닥을 써야 되기 때문에 3차원 부재라고 해서 무조건 다 효율적이라고 해서 쓸 수는 없다. 자, 그런 측면에서 3차원이긴 한데 부분적으로는 2차원인 것들이 많이 쓰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를 보시죠. 전체적으로는 아치, 쉘 구조, 볼트 구조죠. 자, 볼트 구조인데 요 자체로 주름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름을 갖고 있으면서 이 자체로 또 곡률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자체에서 2차원이고 이렇게 또 곡률을 가져서 여기서 다시 이래서 이걸 3차원 구조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판 구조를 통해서 훨씬 시스템적으로도 간단하면서 구조적 효과를 가질 수 있겠다. 자, 이런 경우도 일종의 3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판만 있다면 이건 2차원인데 여기다가 단면적으로 이렇게 도둠을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구조의 두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평판보다는 효율적인 구조가 되죠. 그렇죠. 이가 평판이라고 하면 꿀렁꿀렁거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도둠을 두는 것만으로도 훨씬 이렇게 단단한 강성이 있는 재질이 될 것이다. 자, 여기 있는 데크 플레이트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크 플레이트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 철골 구조부터 만들죠. 여기다 콘크리트로 슬라브를 쳐야 됩니다. 보통 건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푸집을 두고 이 거푸집으로 다 이 콘크리트나 이런 걸 만들고 보나 기둥이나 이런 걸 다 만들고 철근 깐 다음에 이거가 무너지지 말라고 동발이라고 하는 거를 다 두고 그다음에 콘크리트를 치죠.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이걸 쉽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빨리 하려면 철골로 이렇게 골조를 만들고 동발이 안 되고 이 데크 플레이트라는 거를 깐 다음에 바로 철근을 콘크리트를 치는 거죠. 그러면 이 동발이 없이도 한꺼번에 여러 층을 칠 수도 있고 그래서 공기가 짧아지죠.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데크 플레이트라는 것 자체가 동발이가 없이도 이 콘크리트의 타설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골강판을 쓴다. 자, 골강판을 쓰니까 그냥 철판으로서는 무게를 못 견디지만 이것 자체로 뎁스가 생기기 때문에 훌륭한 구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이 일종의 다 2차원 판을
3차원적으로 만들어서 구조적 효율성을 높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리가미라는 방식을 씁니다. 오리가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절판 종이접기죠. 종이접기. 일본말로 종이접기를 오리가미라고 하는데, 종이접기라는 건 뭐 폴디드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코러게이티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종이접기를 해서 결국 뭐를 만드는 건가요? 뎁스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런 종이는 자기 무게도 못 견디는데 이렇게 종이를 단면으로 만들면 훌륭한 구조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똑같은 거죠. 종이를 이렇게 절판을 하면 결국 뭐가 생긴다? 뎁스가 생긴다. 뎁스가 생김으로써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 자체는 얇은 판이지만 그것 자체가 접기에 의해서 두께가 춤이 생기고 그거에 의해서 구조체가 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3차원적인 플레이트의 구조입니다. 자, 앞에 지금까지 말한 거가 판이었다면, 판이라는 거는 뭐죠? 평판이죠. 평판을 접거나 주름을 주거나 이런 걸 했다면, 이제는 곡면을 가지고 그 자체가 부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쉘이라고 하죠. 쉘이라고 하는 것은 XYZ 방면으로 다 커버처, 곡률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쉘은 파라볼로이드가 있고 하이퍼볼릭 파라볼로이드가 있다. 여기서 보이는 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라든가 에로사린넨이 설계한 MIT 내의 저체육관이라든가 가우디의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있는 저런 것들은 다 파라볼로이드예요. 파라볼로이드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 곡률이 두 개 다 이렇게 컨케이브 된 이런 거를 파라볼로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하이퍼볼릭 파라볼로이드라는 건 이게 아니죠. 하나는 곡률인 이 방향이고 하나는 거꾸로인 방향을 하이퍼볼릭 파라볼로이드라고 그러죠. 쌍곡 포물선체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칸델라의 작품들이 다 그겁니다. 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거는 파라볼로이드, 이거는 하이퍼볼릭 파라볼로이드, 여기도 하이퍼볼릭 파라볼로이드, 뭐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저렇게 연속된 면이 그 자체가 하나의 부재일 때, 그렇죠? 자, 이거 자체를 하나의 부재로 봐야지 뭘로 봐야 됩니까? 뭐가 결합돼서 무엇이 된 게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자체를 하나의 부재로 볼 수 있다. 부재인 동시에 구조 시스템이 되는 거죠. 부재인 동시에 구조 시스템이 되는 거고, 부재의 입장에서 봤을 땐 3차원이고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이 공간을 덮어쓰는 루프가 되는 것이니까 뭐 2차원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쉘이라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 쉘의 표면에 흐르는 힘이 압축력이죠. 압축력입니다. 쉘 자체가 그 무게에 의해서 밑으로 쳐지면서 이렇게 서로 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압축력을 받는 것이라면, 반면에 똑같은 형상인 것 같은데 인장력이 흘러가는 구조체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이라고 하는 것은 멤브레인 혹은 다이아프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로 된 구조를 우리가 텐트 구조 혹은 공기에 의해서 지탱된다고 할 땐 뉴매틱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3차원의 디멘전을 가진 부재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이 테두리가 강력한 어떤 보죠. 이렇게 생겨서 큰 강력한 테두리가 있고 그 안에다가 이 천을 여기다 넣어서 팽팽하게 당기는 겁니다.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천이
아주 이런 힘을 받겠죠. 팽팽해지겠죠. 자, 이렇게 이 천 자체가 팽팽한 인장력을 받는 경우 이런 거를 멤브레인 혹은 다이어프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인장 와이어로 이렇게 잡아 끌고 땅에서도 잡아 당기고, 그러면 여기서 당기고 여기서 당기니까 여기서는 인장력이 이렇게 강력하게 흘러가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얇은 막으로 만든다. 자, 이런 것들이 막구조입니다. 자, 이것도 일종의 막구조죠. 큰 현수선을 하나 겁니다. 이렇게 걸고 거기에서 늘어뜨린 거에서 다시 이렇게 현수선을 내리죠. 여기서 강력하게 잡아주고 여기서 당기고, 그러면 여기서 어때요? 인장력들이 생기죠. 자, 인장력들이 생기면 뭐가 좋다? 압축 부재보다는 가늘게 만들고 심지어는 천이나 와이어 정도로도 구조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가벼운 구조체가 인장구조입니다. 그것을 입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막이나 천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3차원 부재는 공기구조입니다. 공기구조는 공기압으로 이 전체 엄청난 큰 넓이의 지붕을 받치는 구조예요. 야, 이게 말이 안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아무리 천이라 하더라도 저 정도 넓이면 엄청난 무게일 텐데 저걸 어떻게 공기의 힘으로 지탱한다는 말이냐. 혹은 저걸 공기로 지탱한다 그러면 저 안에 공기압이 엄청나게 높아서 뭐 귀가 멍멍하거나 그렇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자,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기의 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전체로 보면 굉장히 큰 면적이죠. 전체로 보면 굉장히 큰 면적인데, 자, 압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시면, 압력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힘이지만 그게 결국 단위 면적당 힘이에요. 자, 이렇죠. 1제곱센치당 몇 킬로그램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 천에 말 그대로 1제곱미터라고 칩시다. 1m, 1m. 이거 천의 무게가 얼마 정도 될까요? 이거 얼마 안 될 겁니다. 1m, 1m라고 하면 옷 하나 정도 무게밖에 안 될 거예요. 뭐 한 몇백 그램밖에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몇백 그램이라고 하는 500g이라고 할까요? 500g의 무게를 뭘로 지탱한다? 공기압으로 지탱하면, 공기압이라는 건 뭘까요? 위에도 있죠. 위에도 일기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밑에는 몇 기압 정도면 500g이 나올까요? 0.001 기압 정도면 됩니다. 0.001 기압. 0.001 기압 정도면 저 천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여기다가 선풍기만 돌리면 돼요. 선풍기만 돌리면 알아서 각종 문 있는 데서 공기가 빠져나오는 만큼보다 약간만 더 환풍기를 틀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압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도 이 지붕 구조를 충분히 견디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공기의 힘이에요. 공기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럴 정도로 우리가 기압의 힘이 높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오른쪽 그림은 1977년 정도일 겁니다. 70년도일 겁니다. 일본 오사카 박람회 때 그림인데, 이때 유독 공기로 만든 구조물들이 많이 출품이 됐어요. 모든 관들이. 그만큼 그 시대에는 어떤 이런 가벼운 구조 이런 것들이 건축에 한참
유행을 선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1차원, 2차원, 3차원 부재를 오늘 쭉 봤습니다. 차원이 높아질수록 부재는 효율적이다. 즉 넓은 면적을 가는 두께의 부재를 통해서 덮을 수 있다. 왜? 차원이 높을수록 곡률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고 오늘 부재와 시스템 중에 부재에 대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